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우리 1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요. 구패다, 뉴패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들을 제가 처음에 딱 봤는데요. 우선 되게 겹치는 카드들이 많이 떠요. 여기서부터 비즈니스 카드, 그래서 일과 관련된 카드가 뜨고, 여기서도 3 펜타클,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그리고 여기서도 프렌십. 완전히 접점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공동체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공적인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 사이코스 카드가 떠서 자꾸만 뭔가 반복되는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랑은 뭔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갔거나 오래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진전되지 않았던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짝사랑이신 분들, 뭐 썸붕 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뽑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카드가 떠서 공동체나 어떤 지인 모임, 겹지인들과의 모임, 커뮤니티, 말 그대로 커뮤니티, SNS, 학교나 공적인 곳, 회사, 동아리,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확실히 겹지인들이 좀 많은 장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friendship이라는 카드와 함께 이 우정의 카드가 뜨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로 다시 좀 재접촉하거나 좀 우정의 탈을 쓴 연애 관계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좀 오래된 관계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여사친, 남사친 사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혹은 조금 오래전에 멀어진 사람, 뭐 장기 연애했던 사람, 이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확실히 누군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라서 운명, 뭐 사이클, 우정 이런 게 사랑으로 진화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려볼게요. 우선 과거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요. 상당히 좀 타이밍이 안 맞은 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혹은 두 분 다 너무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고 너무 바빴고 서로의 감정을 좀 음미할 여유가 없었던 관계? 이렇게 보여지고요. 뭔가 딱 완벽한 타이밍에 만났다기보다는 조금 더 늦게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인연? 이렇게 보여지고요. 혹은 한쪽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인데 또 다른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여유를 부렸던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이미 멀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혹은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에게 표현을 잘 못했거나 감정을 좀 드라이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분은 자기의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자기의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 그냥 약간 이미 거절을 조금 당했거나 선금을 당했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서로 좀 오해로 멀어진 사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뭔가 싸우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도 솔직하게 풀지 못하고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뭐 우리 그냥 친구지 뭐 설마 나한테 관심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쌍방으로 무표현을 하다가 감정이 좀 묻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3 펜타클 카드가 뜨거든요. 뭔가 한 명은 본인의 일이나 커리어, 어떤 공부, 뭐 이런 게 현실적인 우선순위에 집중 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어떤 감정이나 교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속도가 되게 달랐거나 현실적인 목표가 달랐던 관계,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friendship 카드, 그리고 이 four wand 카드를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뭔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뭔가 썸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스킨십이나 이런 건 있는데 뭐 진전이 없다던가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도 못하고 뭔가 기대를 하는 것도 애매해서 스스로 마음을 접었거나 상대가 벽을 치고 도망친 흐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되지 않은 관계는 감정이 커질수록 불안감이 점점 커졌고 결국 끝부분에서야 폭발한 느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이 주변 환경, 이 비즈니스 카드, 그리고 이 커뮤니티 카드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인, 공동체, 뭐 공적인 관계, 혹은 이미 다른 사람들, 제3자와의 관계들 때문에 어떤 주변 소문이나 주변 사람의 입김이나 뭐 상황적으로 복잡했던 것들 때문에 서로 좀 거리를 두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귀고 있던 사람은 굳이 아니라도 감정 정리가 안 된 상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다시 한번 엮이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이코스 카드와 함께 밑에 보시면 fate, 카르마, something ending, something beginning 이런 카드와 함께 운명, 카르마, 어떤 것이 끝나고 동시에 시작이 된다 라는 카드가 떠서 이게 약간 좀 운명의 수레바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서로 반복되는 관계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는 뭔가 완전히 시작을 했던 관계라다기보다는 시작을 할 뻔했는데 어그러졌던 관계? 저는 이렇게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애매했던 관계, 짝사랑, 뭐 썸, 뭐 육체적인 관계 이런 것만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의 외모나 뭐 성격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그놈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일단 외모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좀 깔끔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좀 흰 셔츠에 정장을 입거나 막 슬랙스 같은 걸 입는 약간 좀 댄디한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짧거나 단정한 스타일, 얼굴은 되게 깔끔하고 선명한 이목구비, 혹은 약간 지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실제로 안경을 썼을 수도 있겠고요. 눈빛에 약간 냉정하거나 날카로운 인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세게 생겼거나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좀 이 사람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라는 인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체형은 뭔가 마른 편에서 보통 체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엄청 다부진다기보다는 균형이 잡힌 그런 슬림 탄탄한 몸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에 살짝 조금 예술적인 느낌이 있고 은근히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외국인인가? 아니면 약간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온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뭔가 예술가 느낌도 은근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격적인 특징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이성적이고 판단이 빠를 것 같아요. 약간 논리적이기도 하고 말싸움을 좀 잘하고 좀 말을 잘할 것 같은 느낌? 다만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속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좀 서툰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똑부러지고 추진력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약간 좀 욱할 수도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약간 좀 현찜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약간 좀 사람을 찌를 수도 있는 사람. 저는 약간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되게 사람이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노력파에다가 약간 좀 자수성가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되게 진지한 느낌이에요. 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과 적당히 잘 지내지만 친하면 속을 깊게 잘 챙길 것 같아요. 관계에서 안정감도 주고 오래된 인연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한 번 가면은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의리가 있는 사람 같고요. 자상한 면도 있고 약간 좀 자상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외로움을 잘 숨기는 편이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헌신적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은근히 좀 예민충 같은 예민한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안 열면 약간 벽을 잘 세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근데 한번 마음을 열면 되게 오래 갈 것 같은 사람이다. 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내향적인 사람이거나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감정보다는 행동과 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좀 츤데레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무역이라던가 외국과 관련된 일, 뭐 외국계 회사, 이런 거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돌아다니거나, 잘 움직이는 직업, 뭐 출장이 좀 잦은 직업, 뭔가 이동성이 좀 잦은 직업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약간 좀 사무직?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과의 궁합이 어떨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좀 뽑아볼게요. 궁합이 어떨까요? 궁합이 어떨까요? 궁합이 어떨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끌림이라던가 육체적인 끌림 자체는 되게 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잠재적인 인연력 자체는 커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느낀다던가 계속 뭔가 끝나도 이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끌림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한 바퀴를 돈 인연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끝내고 싶어도 끝나지 않는 어떤 루프에 갇혀있다 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카드에서 이제 10 완드 카드가 뜨는데 한쪽이 혹은 두 분 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좀 희생을 하거나 너무 많이 참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감정은 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발전은 안 되네. 서로 뭔가 기싸움만 하네. 서로 되게 좀 피곤하고 힘들어하네.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자기 방식으로 조금 혼자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약간 좀 회피하고 생각에 깊게 잠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어도 표현을 잘 안 하거나 못해가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요, 서로 미친 듯이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관계예요. 근데 이게 좋아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후회, 상처, 죄책감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도 같이 동반되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마디로 좀 애증의 관계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 좋고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지만 또 막상 연락을 한다던가 이런 연락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조금 거리감이 있는 혹은 진짜 물리적으로도 거리감이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은 깊지만 뭔가 선뜻 이어지지는 않는, 빠르게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전생의 어떤 인연처럼 강한 연결을 느끼는 관계도 맞고, 정치인적인 유대감이 생기면 아주 깊은 신뢰까지 가능하거든요. 단점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감정 표현이 부족하거나 서로 좀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혹은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회피를 해버려서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불안과 고민이 많고 여러분들이 혼자 좀 견디게 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속마음이 어떨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같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 어떨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뭔가 진짜 최근에 좀 멀어졌거나 아니면 최근에 두 분 사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근황들을 봤을 때 되게 좀 놀랄만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약간 예상치 못한 충격 혹은 감정의 붕괴를 뜻하는 카드가 떠요. 여러분들의 존재나 여러분들과의 어떤 사건이 그 사람한테 강한 흔들림, 강한 감정적인 충격을 줬다는 카드거든요. 뭔가 지금 와서야 그때 내가 좀 실수했네 싶거나
아, 이 감정 뭐지? 아, 나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스스로도 좀 혼란에 빠진 느낌이기도 해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좀 흔들릴 만한 계기가 있었나 봐요. 특히 자기 중심이 깨진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졌다던가 확신이 무너졌다던가 아무튼 뭔가 크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뭔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친구처럼 지내는 척, 편안한 척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의 유대감이나 연결을 가볍게라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라도 연락하고 싶다.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은 지금 누군가랑 어울리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은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기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절대 먼저 다가가지는 않으려는 그런 쫀심 가득한 태세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오 빼면 시체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좀 쫀심이 센 사람 같거든요. 불안하고 미련도 있지만 자존심과 인정 욕구, 어떤 안정 욕구 때문에 붙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놔주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사람의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떨쳐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지금 머리가 진짜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뭐 감정, 현실, 관계, 자존심, 기대 이런 식으로 여러 감정들과 현실이 동시에 머릿속에 탱탱볼처럼 막 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쭉 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제는 진짜 이 인연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연결된 고리나 소식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는 나 괜찮아 보여야지,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이렇게 티를 절대 내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약간 많이 지친 느낌이에요. 지금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약간 헷갈림의 카오스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먼저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있거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조금 거절당한 적이 있거나 더 이상 존심이 상하기 싫다라는 마음에 서로 좀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진 않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진 않고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보여져요. 내가 너보다 좀 더 한 수 위야. 네가 나를 그래야지 좀 찾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이 좀 섞여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겉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인기도 많으신 분들 같고요. 주변에 뭔가 좀 짜잘한 인연들이나 여러분들 좋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애써야 되지? 왜 딴 사람들은 나 좋다는데 왜 너만 나를 모르지? 왜 내가 좋다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싫다는 사람만 나한테 다가오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다. 혹은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분과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오게 되는 시기도 한번 뽑아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좋은데요? 흐름들이 지금 봤을 때 나쁘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아주 빠르면 1주 차이거든요. 1주 차이 이분과 어떤 좀 좋은 흐름이 있다. 이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돌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오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고요. 이때 만약에 액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4주차,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4주차에 좀 나타나게 되실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4주차가 1주차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두 분이서
진짜 뭔가 접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좀 뭐 팀워크를 한다는 식으로 더 친해지게 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도 보여져요. 굳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지거든요. 확실히 조금 친밀해지는 흐름이 1주차 그리고 4주차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좀 친하게 되는 혹은 연락이 오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보자면 우선 1, 5, 그리고 0,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미 머리로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약간 좀 정신이 차렸는데 마음은 아직 미련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감정은 엑셀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진짜 나한테 맞는가? 이건 집착이었나? 이런 쪽으로 좀 이성적인 통찰이 생긴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어떤 감정의 늪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 관계, 그 감정, 어딘가 되게 중독성이 있고 잊을 수 없고 묘하게 끌리실 수도 있어요. 특히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되고 싶다. 언젠가는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집착? 혹은 통제욕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언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관계는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관계래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보다는 나 자신을 컨트롤하거나 제어하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후회가 돼도 미련이 남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시 가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켜야 할 거는 나 자신의 자존감이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래요. 이 킹소드처럼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라고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과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주제가요. 9패 vs 6패, 누가 다가올 건지, 이게 주제인데요. 제가 한번 이 특징들이나 뭐 외모, 성격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누구다, 9패다, 6패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제가 시작을 해봤는데 이 카드들에서 딱 느껴지는 기운이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카드에서부터 디스턴스 카드, 그리고 이 호로스콥 벨린 카드에서 obstacle, 그리고 장벽이 있는 카드, 이런 카드가 떴어요. 현재는 조금 어떤 물리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과는 뭔가 만날 당시 혹은 지금도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물리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사이고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감정적인 회피가 있는 그런 사이로 보여집니다. 이미 좀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도 Unfinished Symphony 이런 카드가 뜨고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되게 좀 애매한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꾸만 뭔가 이어질 듯 말 듯 애매한 사이가 나타나거나 항상 이 사람이랑은 좀 타이밍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끝날 때 당시에 되게 찝찝하게 끝난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특히 높거든요. 뭔가 딱 끝난다, 헤어진다 하면서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여지를 흘리고 떠난 느낌? 그런 느낌의 사람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forgiveness 카드와 함께 이 꽃을 들이밀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뭔가 제대로 된 화해나 용서가 없었던 관계. 그래서 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상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뭔가 용서라는 키워드가 얽혀있는 관계고요. 뭔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이 잔뜩 남아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시간대, 타이밍이 안 맞음, 바쁜 일정들, 누군가가 유학을 갔거나 이직을 갔거나 군대를 갔거나 시험이 있었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던 사람. 좋아는 했지만 뭔가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좀 클래식한 딜레마가 있었던 사람. 또는 감정적으로도 서로 너무 다가가기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이 관계를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이 감정이 되게 깊었고, 반면 다른 한 명은 계속 망설이고 뭔가 관망만 하고 우유부단했던 모습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 자체를 명확하게 끝맺음을 짓거나 딱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질질 끌고 갔거나 되게 우유부단하게 회피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었던 쪽이 기회를 계속 미뤘거나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확실하게 이별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좀 진짜 흐지부지 끝났나? 누군가 좀 잠수를 탔나? 싶기도 한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누군가가 너무 많이 주고 반면 누군가는 받기만 하고 주고받는 게 없었던 관계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완벽한 갑과 을, 기울어진 감정의 저울이 있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3컵 카드가 떠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분이 우선 첫 번째로는 두 분이 애매하게 친구였지만 그 친구와 썸의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끝난 느낌? 혹은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제3자의 이슈, 새로운 연인, 이성 친구의 개입, 혹은 어떤 오해성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카드들, Forgiveness, Unfinished Symphony, 이런 카드들이 뜨는 걸 봐서 되게 좀 강력해요. 되게 큰 끌림이 처음에 있었던 관계지만 그만큼 되게 빠르게 끝났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주고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고 제대로 된 사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서로에 대한 미련, 후회, 아쉬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멈춘 관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나 성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거 그 사람 맞습니다. 외모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카드 이렇게 말씀 좀 주세요. 자, 우선 외모를 봤을 때는요. 되게 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떤 셔츠나 슬랙스, 니트 이런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눈빛이 되게 깊고 몽글몽글한 인상이 있어요. 특히나 약간 좀 동공이 크다던가 눈망울이 좀 깊다던가 눈이 예쁠 것 같고요. 피부가 되게 좀 깨끗하거나 좀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 걸 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좀 고양이상으로 보여지고요. 강아지상보다는
약간은 좀 날카롭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형은 말랐거나 슬림핏 이렇게 보여지고 팔다리가 약간 좀 길거나 비율이 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모는 전체적으로 노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동안 혹은 진짜 뭐 연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성격을 봤을 때는 나는 좀 다재다능하고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좀 많아요. 머리가 좀 똑똑하다.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을 좀 잘할 것 같고 청산유수로 말을 좀 잘할 것 같아요. 감수성 자체도 좀 풍부한 느낌이 있고 자기가 좋을 때는 좀 다정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은근히 좀 로맨틱한 기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고 신중한 사람이고 행동보다는 생각이 앞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 forgiveness 카드와 함께 distance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는 상처를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 혹은 감정적인 표현이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타인에게는 굉장히 좀 친절하지만 벽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그 벽을 허물지는 않는 느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되게 좀 섬세한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들을 봤을 때는 직업을 봤을 때는 어떤 좀 기획자나 콘텐츠 제작자, 뭐 영상 디자인 계열, 이렇게 약간 좀 예체능 계열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창의성이 있는 일, 혹은 어떤 방송계, 언론계, 이런 쪽도 어울리기도 합니다. 예술, 뭐 음악, 공연 관련, 문학,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예술성 있는 일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약간 교육, 상담, 심리, 뭐 연구직, 이렇게 깊은 성찰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약간 저는 그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뭐 약간 말 안 해도 일로 표현하는 그런 타입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이걸 봤을 때도요. 이미 좀 먼 거리에 있거나 오랜 시간 단절된 사람, 그리고 이 카드들을 봤을 때는 지인을 통한 연결, 겹지인을 통한 연결 재회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주목을 받는 곳, 온라인, 뭐 SNS 이런 메신저 기반에서 재접점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온라인 공간, 뭐 DM이라던가 카카오톡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SNS라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지리적으로 멀어진 상태에서 연락이 다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과의 궁합이 어떨지 제가 그것도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공감대가 되게 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말을 안 해도 감정이 느껴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 이런 궁합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분을 되게 예민하게 잘 캐치해주고 위로도 잘 해주는데 이게 가끔 감정적으로 너무 얽혀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궁합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마치 이 사람이랑은 좀 소울메이트 같아. 이 사람이랑은 취향이든 대화든 너무 잘 통해. 이런 순간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더 쉽게 놓지 못하는 관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서로 깊은 만큼 상처도 깊게 받을 수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계속 자기를 방어하고 마음의 벽을 세우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뭔가 약간 좀 갈등이 생기면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좀 버티는 싸움을 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약간 태연해도 속으로는 꽤 좀 욱하는 성향이 있다? 약간 좀 끌어오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상대방한테서 어떤 감정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너가 날 이렇게 만족시켜줘야 돼. 이런 어떤 욕심이나 기대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는 서로를 되게 강하게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서로의 감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힘도 큰, 약간 좀 갈등도 클 때는 되게 휘몰아칠 수도 있는 관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서로 뭔가 감정 기복이나 감정 싸움 이런 게 좀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런 궁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너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좀 서로 감정이 휘몰아치는 감정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마치 끊어낼 수 없는 마약 같은 관계로 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하게 사랑하고 뭔가 진하게 싸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게 이 사람의 속마음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속마음이 어떨지. 속마음.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이나 그런 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걸고 싶어서 뭔가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입이 되게 근질근질한 상태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연락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8 완드 카드는 속도감, 어떤 연락, 표현을 뜻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뭔가 떠오를 만한 계기가 생겼을 수도 있대요. 꿈에 나왔다던가 우연히 뭔가 여러분과 마주쳤다던가 아니면 우연히 여러분과 관련된 뭔가를 봤다던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손가락이 이제 카카오톡 문자창을 들이받고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현실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가족이에요.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던 사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마음을 붙이고 싶은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뭔가 과거에 감정이 얽혔던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놓친 사람은 여러분들이었나?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대요. 너랑 다시 이어진다면 진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감정적인 상상 속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떤 지금 로맨틱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갑작스러운 장문의 편지든 뭐 DM이든 갑작스러운 연락이든 간에 뭔가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썩들썩해요. 다만 이 기사의 컵 카드는 약간의 좀 조심성도 있어서 막 튀어나오기보다는 좀 간을 보고 있는 느낌? 약간 좀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좀 우유부단한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뭘 하면 이 사람이 반응할까? 이제라도 내 마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화해, 용서의 각을 보고 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쯤 전해야 될지 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분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만약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이다. 떠오르는 그 사람이다 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꼬셔야 될까요?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좀 현실적인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에게 끌려해요. 내가 좀 기대도 되겠다. 이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좀 안정된 분위기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막 들이대기보다는 은은하게 어떤 내조를 잘하는 모습이나 이해심이 높은 모습, 자립심이 있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꿀팁이에요. 밥을 잘 챙겨 먹었냐고 슬쩍 걱정해주거나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살짝 흘리거나 정서적인 든든함, 따뜻한 말투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 둘만의 교감들 이런 거에 좀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어떤 눈빛이나 대화 중에 좀 의미심장한 여운을 준다던가 우리 둘만 안다는 그런 포인트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너랑 얘기하면 나 진짜 이상하게 편안해져.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셔야 되고요. 살짝 좀 심쿵하게 만드는 대화 주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화 도중에 좀 눈을 자주 마주치고 이런 것도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좀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분위기, 그리고 같이 있으면 안정되는 사람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약속을 만들거나 추억을 만드는 것, 함께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 다음에 이런 거 하러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작은 미래를 그리셔야 되고요. 재밌는 얘기, 그리고 가벼운 농담 섞인 그런 말들,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다가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어떤 통제하고 싶은 욕구, 자기 뜻대로 뭔가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이끌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큰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되게 세고 자존심 또한 진짜 황소 고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답이다,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의견을 들으면서도 결국 자기 기준으로 뭔가 판단하거나 이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대요. 뭔가 부딪히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주의할 점은 너무 양보하지는 마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과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한대요. 안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의 프레임 안에서의 여러분들로 고정되기 쉽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끌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자존심도 세고 어떤 뭐 리더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속으로는 약간 좀 개복치 같은 면도 있어요. 되게 좀 예민하기도 하고 사람이 좀 뭐라 해야 되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면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싸움 같은 게 벌어지면 네가 왜 그래? 난 그런 뜻 아니었어. 너가 왜 그렇게 화내? 이러면서 얼버무리거나 갑자기 좀 선을 긋고 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기대기보다는 딱 선을 그은 신뢰감 있는 커넥션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감정적인 약점을 보이면 오히려 좀 벽을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성적인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과거 연애나 뭐 유년 시절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좀 받았거나 그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마음 깊이 들어오면 겁부터 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미 상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서 약간 정 떨어질 때는 쿨하게 돌아서 버리는 약간의 좀 회피 기질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감정을 쏟아내면 이 사람은 버거워하거나 튕길 수도 있대요. 대신 조금씩 끌어당기고 신뢰를 쌓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흐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락이나 흐름. 연락운이나 흐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확실하게 뜨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5주차,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5주차에 한번 뜬금없는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이때 만약에 없다면 7주차, 7주차에 반드시 어떤 연락 혹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뜬금없이 뭐 이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던가 아니면 진짜 뭐 어이없는 연락, 이런 게 올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좀 4, 7, 3, 2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고요. 뭔가 두 분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순탄치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되거나 연결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한번 이어지면 다시 되게 순탄하게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는 되게 어렵고 험난하지만 그 결과, 그 이어진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인내심이 필요한 관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한 조언이나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뭔가 아직 연애에 대해서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약간 설렘조차 억누르는 상태일 수도 있대요. 누군가 다가와도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랑 비슷할까봐 하면서 내 감정 자체를 안 꺼내는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이 카드는 얘기를 해요. 누군가 좋으면 솔직하게 느껴도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천천히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허락해줘라. 이렇게 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애를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나 어떤 결과 중심으로 봤던 게 아닐까요? 이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애는 서로 웃고 즐기는 일상이 먼저래요. 너무 내가 이 관계를 잘 해야 돼. 내가 이 관계에서 좀 욕심을 내거나 애쓰지 말고 일단은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친구 같은 연애를 해라. 같이 좀 노는 듯한 케미가 오는 사람을 받아들여 보라. 꼭 정해진 연애, 뭐 끝까지 갈 수 있는 연애가 아니어도 지금은 그냥 어떤 가벼운 분위기를 즐기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2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릴게요.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들 주제가요. 9패 vs 6패 나한테 다가올 사람인데요. 제가 9패인지 6패인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한번 이 특징이나 단서들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6패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카드에서부터 좀 기운이 남달라요. 이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 계속 뭔가 반복되는 인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They'll be back 이런 카드와 함께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카드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완성되지 않은 그림, 그래서 unfinished business, 뭔가 되게 찝찝하게 마무리가 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미 지금 연락이 좀 끊어진 상대, 이미 연락이 끊어졌거나 멀어진 상대, 그런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 좀 여러 번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여러 번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했다던가 진짜 뭐 반복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갈등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은 있었지만 되게 좀 흐지부지하게 찝찝하게 끝났던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들을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림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려져 있죠. 뭔가 끝내자는 말 없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잠수를 탔다던가 말 그대로 어이없게 끝났다? 이런 느낌이 강하기도 합니다. 이 초반 카드를 봤을 때도 되게 뜨거운 감정이 앞섰던 관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미친 듯이 불붙었고 미친 듯한 열정이 있었던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서로 되게 빠르게 스킨십을 했거나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들, 이런 게 특히 불탔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되게 빠르게 이 관계 자체가 발전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특히나 초반에는 이분께서 더한 열정으로
되게 갑작스럽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뭔가 좀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했던 관계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처럼 타오른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 기복도 심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는 이 페이지 컵 카드,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퀸 컵 카드가 뜨거든요. 뭔가 한쪽은 감정적인 깊이가 되게 얕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히 좀 헌신을 했고 감정적으로 몰입한 사람이었다. 몰입한 쪽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한 채 감정선이, 감정의 깊이가 좀 엇갈렸던 가능성이 크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감정적인 표현도 되게 서툴고 자기 스스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덜 되었던 느낌도 있어요. 좋아는 하는데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회피하거나 뭔가 약속을 미루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라운드 앤 라운드 그리고 이 unfinished business 조합은 뭔가 결정적인 이별이었다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다가 흐지부지 됐거나 어느 순간 그냥 탁 하게 끊긴 사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해요. 연락은 끊겼는데 마음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궁금하고 그런 애매함이 되게 오래 갔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 3 펜타클 카드가 떠서 함께 뭔가를 쌓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특히 어떤 현실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뭐 거리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직업적인 부분들, 환경,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있는데 뭔가 우리는 현실이 너무 안 맞아.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거든요. 뭐 어디서 만나게 될지 혹은 이 사람이 과거의 인연이라면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저는 약간의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겹지인들이 많은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야외, 밝은 공간, 활기찬 분위기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지라던가 아니면 약간 술자리, 모임, 약간 이런 곳, 혹은 약간 이 협업을 하는 곳, 일하는 곳, 약간 좀 공동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곳, 스터디, 약간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뭔가 좀 봉적인 관계로만 대했거나 서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진지해졌고 깊이 빠지게 되면서 감정의 무게가 굉장히 좀 달라졌던 그런 관계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카드에서 킹 완드 카드 딱 보면 뭔가 카리스마가 굉장히 좋아요. 카리스마가 엄청 강렬하거든요. 실제로 좀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고 뭔가 눈빛이 강렬하고 뭔가 리더 같은 포스가 있다. 뭐 실제로 상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 옷 스타일 자체도 되게 조금 수트핏이거나 약간 좀 스트릿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가 되게 건강하거나 탄탄한 몸매, 뭐 그을린 피부, 약간 좀 탄 피부, 피부가 뭔가 하얗다기보다는 좀 태워진 듯한 피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되게 좀 활동적인 스타일, 특히 어떤 그 몸 같은 게 헬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좀 소년미도 보여서 웃을 때는 되게 좀 귀엽고 장난기 있어 보이는 외모로도 보여집니다. 미소나 표정이 순수해 보이거나 눈매는 또 선한 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리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망이 있고 어떤 추진력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 인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올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약간 좀 외향적인 스타일 같거든요. 하지만 속은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속은 되게 감정적이고 미숙한 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장난기가 많고 유쾌하지만 속은 감정 표현을 항상 하지 않고 쌓아두고 쌓아뒀다가 훅 하고 갑자기 터지거나 갑자기 회피해버리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되게 내면적으로는 섬세하고 감정이 깊은 사람, 근데 그거를 다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거나 혼자서 좀 끙끙대는 스타일이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 이런 카드가 떠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 좀 우유부단해질 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연락할까 말까? 보고 싶긴 한데, 내가 뭐 연락해봤자 뭐해. 이런 식으로 좀 혼자 체념을 좀 잘하고 굉장히 사람이 우유부단하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직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직급이 높은 쪽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특히 어떤 교육 쪽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강사, 뭐 리더, 팀장,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트레이너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 거를 직접 키우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1인 사업이라던가 프리랜서라던가 약간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직접 뭔가 본인이 발로 뛰고 약간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약간 대중 앞에서 서거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방송 관계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유튜버, 기획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영향력이 있는 포지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일 것 같아요. 창작, 뭐 자영업, 뭐 기획 이런 계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이 어떨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선 카드가 되게 많이 뜨네요. 우선 선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궁합에서 나오면 무조건 좀 기질적으로 결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팍팍 돌고 취향이나 취미 자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되게 좀 재밌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 대화가 잘 통한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어떤 스킨십적인 궁합이나 뭐 케미가 잘 맞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첫 만남부터 호감도가 고속도로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약간 좀 금사파 금사식의 기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좋아서 과하게 불태우다가 갑자기 좀 방전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누군가는 약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독립적이고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느낌? 사랑은 하지만 감정적인 표현은 자주 하지 않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진짜 초반에 특히 불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불꽃 같은 썸, 서로 진짜 미친 듯이 스킨십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요. 약간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궁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좀 빠르게 시작했다가 빠르게 끝날 수도 있는 관계다. 이렇게 약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한 궁합이거든요. 특히 서로에 대한 어떤 질투심, 소유욕 이런 게 되게 좀 강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분께서는 어떤 좀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게 되게 셀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속마음 부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뭐죠? 되게 흐름들이 좋게 떴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너무 미숙했고 너한테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 내가 너무 너한테 급발진을 했어. 예전에는 내가 좀 금쪽이처럼 너한테 대했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두 번째 기회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카드가 뜨진 않아요. 내가 직접 가서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실제 행동력이 발동되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어떤 연락이나 다가가는 것, 만남 제한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접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존심도 세고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다시 네 마음을 얻을 거야. 이런 생각도 있고
이번에는 너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런 열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급하다고 보여져요. 왜 이렇게 조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딴 사람한테 놓치겠다. 여러분들을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떤 질투심, 승부욕 이런 게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빨리 너를 내 걸로 다시 만들고 싶어. 이런 본능, 성적인 욕구 이런 게 부글부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이런 카드가 뜨면 연락이 꽤 빨리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을 꼬시는 법 어떻게 할까요? 꼬시는 법.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뭔가 좀 미련이 없는 듯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흔들릴 것 같거든요. 막 울고불고 집착하면 1도 안 넘어와요.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다 빼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걸 보여줘야지 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나 굳이 너 아니어도 잘 지내고 나 인기가 많아. 이런 걸 보여주는 순간 속으로는 뭐야 쟤 왜 저렇게 멀쩡해졌지? 이러면서 꼬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가벼운 설렘을 주는 사람?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좀 재밌는 사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 자유로운 영혼인 사람? 이런 분위기를 뿜을수록 이 사람은 어라? 나 없는데도 네가 저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고? 이런 걸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SNS나 프로필 사진에 새로운 취미를 보여주거나 가벼운 여행을 보여주거나 살짝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셀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대요. 자극은 주되 직접적으로 꼬시진 않는 게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에 반응하는 스타일이래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만의 일을 꾸준히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일에 너무 빠져있어.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나 요즘 스스로 좀 바뀌고 싶어서 이것저것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 나 좀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주셔야 이 사람을 꼬실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을 만날 때 주의할 점이 뭘까요? 주의할 점. 주의를 해야지 오래 만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요. 감정 표현이 과하면 부담을 줄 수 있대요. 이 사람은 자기의 페이스, 자기의 시간이나 공간을 존중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어. 왜 너는 연락 안 해? 이런 식으로 쪼면은 바로 꽉 닫고 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순간 이 사람은 피로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포인트는 여유, 그리고 단단함, 조용한 끌림을 유지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너무 익숙해지면 태도가 식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확신이 없을 때 그냥 무심하게 냅두기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에 힘을 되게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흥미를 좀 빨리 잃거나 약간 좀 권태기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과잉 반응하거나 너무 불안해하면 이 관계가 금방 뒤틀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잘 사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하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분은 자존심이 세거나 방어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뭔가 부딪히면 서로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되지? 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거나 자존심 싸움을 할 수도 있대요. 특히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불균형과 함께 오해 그리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바로 풀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 정리를 할 시간, 좀 동굴 속으로 들어갈 만한 시간을 주는 게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맞서기보다는 한 박자 좀 쉬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감정적인 여유와 밀당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과의 흐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흐름과 어떻게 될지. 오. 되게 무슨 드라마틱한 전개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좀 무겁고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특히 1주차,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심리적으로 진짜 부담감이 되게 클 수도 있고, 아, 시작해도 될까? 예전처럼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 사람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눌리게 되는 시점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도 서로가 마음에 남아있어서 포기하진 못하고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연락 자체는 올 수도 있겠지만 말투가 좀 미묘하거나 만나기는 했는데 감정은 어색하고 확신이 안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얘 마음이 뭐지?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맴돌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2주차까지입니다. 근데 3주차부터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기 시작한대요. 스스로도 좀 정신을 차리고 연애보다는 내 생활에 집중하면서 자존감이 상승하게 된대요. 그 사람도 이 시점에서는 얘 뭔가 더 매력이 있어졌네 하고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연락은 오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뭔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대요. 그러면 상대방은 좀 흔들리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절대 먼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때는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걸로만 나 요즘 잘 지내 이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는 게 필요하대요. 4주차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뭔가 서로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기싸움이나 이런 게 없고 농담도 오가고 분위기가 되게 말랑말랑해져요. 이건 관계가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뭐 밥 먹자, 만나자, 전화하자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대요. 본격적으로 썸이나 재회의 시작선이 된다라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5주차부터는 교환 카드가 떠요. 드디어 서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뭐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약간 공식화, 안정화, 신뢰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지금 뭐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같은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질 거래요. 상대도 그냥 썸만 타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관계로 정착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진심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도 감정이 있다면 나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의사표현을 담담하게 꺼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사람과 좀 좋아지는 날짜나 뭐 연락이 오게 된 날짜도 찝어드려보자면 0, 9, 그리고 4, 5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제가 뽑아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사랑을 좀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소개팅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연애운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시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감정이 너무 순수하고 깊다는 점이거든요. 감정이 넘칠수록 상대를 위한 헌신이 과해질 위험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깊다고 해서 상대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컵을 먼저 가득 채우고 넘치는 걸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카드는 특히 연애에서 한 사람이 모든 감정 노동을 짊어지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혼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버티는 사람, 상대의 눈치만 보고 맞춰주고 참는 연애를 많이 해왔을 수도 있대요. 한마디로 약간 좀 의뢰 연애를 많이 해왔을 수도 있는데 결국 지치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는 내가 얼마나 주느냐보다는 서로가 어떻게 주고받느냐, 기브 앤 테이크에 집중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만 노력하는 사랑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정 기복도 좀 크고 진심이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성향은 상대가 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부담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연애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얼마나 주는가 이런 걸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좀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